제가 늘 씨앗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 그 씨앗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분에게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분이 하셨던 질문 중에서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주주의 블록들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주주가 블록딜을 하게 되면 그걸 그 가격에 산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 가격 아래서는 내가 마음 놓고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블록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70만 주가 블록딜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42%, 41%까지 32%까지 떨어졌다. 이 부분을 지금 궁금해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받은 사람은 이 회사가 싸다고 받았을 테니 나는 그것보다 아래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이상에는 액티브 펀드도 있고 패시브 펀드도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ETF 같은 거, 뭐 코덱스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패시브 펀드는 수동적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나는 알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벤치마크 비중에 입각해서 난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패시브 펀드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펀드가 있어요. 뭐 ETF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코스피를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펀드가 어떤 것이든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를 운영하는 그 펀드의 벤치마크 비중을 보니까 뭐 서진 시스템이 200만 주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00만 주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170만 주 판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200만 주 중에서 170만 주를 후드려 팹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진 상태에서 170만 주를 받을 수가 있겠죠. 미리 받기로 계약을 한다면. 그럼 여기서 소위 그 전혀 노동하지 않는 공짜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공짜 수익. 왜요? 이게 보통 이제 그 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일주일 평균 주가로 한다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170만 주 후려 쳐버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떨어진 상태에서 그 170만 주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차익이 확정돼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이 가격에 받았으니까 이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상당히 괜찮은 재미난 종목이에요. 자, 요때 지금 갑작스럽게 좀 커서 보이시죠? 갑작스럽게 떨어진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 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종목은 삼성의 주된 협력사예요. 근데 삼성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뭔 일도 합니까? 휴대폰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드는데 그중에 통신 장비를 만듭니다. 서진 시스템은 사실은 이게 다이캐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던 회사였는데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때 이제 어떤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수를 하면서 소위 통신장비 회사가 돼버려요. 전체 통신장비 매출이 65%가 됩니다. 65% 매출인데 주로 어디에 매출이 있느냐? 삼성전자의 주된 벤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LTE까지는 전 세계 통신장비 점유율이 몇 %였을 것 같습니까? 5%도 안 됐어요. 그런데 5G 때부터는 이 점유율이 몇 %까지 올라갑니까? 무려 19%까지 증가합니다. 5G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신 장비가 별로 삼성전자에서는 많이 안 만들었었는데 5G부터는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상승하는, 지금 주가가 쭉 올랐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기게 돼요. 화웨이는 그럼 통신 장비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4G가 LTE에서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5G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삐까삐까합니다. 한 2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5G에서 통신 장비를 쓰지 말라고,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말라고 보이콧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하고 시장 점유율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없는 부분을 그러니까 화웨이가 빠진 부분을 누가 채워 넣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무역 전쟁 중에서도 화웨이와 관련된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차트 모습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재밌죠? 요날 무려 얼마가 빠졌냐면 종가가 6.17%가 빠졌어요. 6.17%가 빠진 날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시진핑하고 통화했어. 잘 될 거야. 감이 잡히시죠? 잘 될 거야. 자, 그러면 트럼프는 늘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시진핑과 그 대화를 하게 되면 화웨이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했던 것만큼은 개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틀이 올랐어요. 이건 또 왜 올랐을까요? 차트 모습을 좀 봐주시고 이틀이 올랐어요. 이건 왜 올랐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럴 것 같았는데 시장 생각은 그렇지 않아.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라는 생각이 개입된 거죠.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조금 떨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씨앗이 무엇이다라는 것만 생각이 되면 이거 씨앗이 뭔지 알았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딱 올렸을 때 이거는 악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시가에 벌써 딱 매도가 됐을 겁니다. 그만큼 씨앗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떨어져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번 다음 주면 G20 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게 되는데 이미 지금 그 만나기 직전에 중요한 어떤 그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중국 측과 미국 측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결말이 날 수도 있어요. 또 결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종목이 가진 씨앗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질문하셨던 분이 블록딜을 말씀을 하셨어요. 블록딜이 있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죠. 자, 그러면 블록딜이건 뭐건 어쨌든 갭이 생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열리는 갭은 종가부터 따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날 종가가 얼마입니까? 이날 종가가 28,350원이에요. 그러면 28,350원에 뭐가 있다?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항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저항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십니까?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저항을 완전히 넘기 전에는 매수할 수 없다. 완전히 넘는 모습이 확인돼야 매수할 수 있다. 왜? 지금 내 씨앗이 화웨이와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이 씨앗이 활짝 필 수도 있고 완전히 시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하면 안 되고 이걸 넘어야 다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